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오늘 토픽 2, 읽기 4급 유형의 문제 중에서 28번부터 31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28번부터 31번 문제는요, 우리가 3급 유형의 문제 배운 적이 있습니다. 3급 유형의 문제 중에서 16번에서 18번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좀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좀 앞으로 가서 16번에서 18번 문제를 좀 여러 번 풀고 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다시 여기 와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그래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빈칸 고르기 문제는요. 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종합 유형의 문제와 대응 유형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종합 유형의 문제는요.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완성하는 유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휘를 종합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즉 중심 어휘, 중심 문장의 문장도 괜찮습니다. 뭐 중심 문장, 중심 어휘, 또한 핵심어를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대응 유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 내용이 어떤 관계에서 짝이 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거, 반대인 건 반대인 거, 이렇게 짝이 되는 것이 있다. 이걸 찾아본다. 그러려면 빈칸의 앞뒤의 내용을 보고요. 이게 비슷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또 반대의 이야기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요. 짝이 되는 내용을 찾아서 일단 밑줄을 긋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렇게 또한 게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겠고요. 그러나 하지만 뭐 반면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반대 표현을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렇게 빈칸의 위치에 따라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빈칸의 앞부분에 있다면 이거는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문, 즉 중심 문장, 그래서 종합 유형의 문제가 있고요. 자, 빈칸의 위치가 이제 중간쯤에 있다. 근데 선생님 이건 처음인지 중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 읽어보고 이거는 종합 유형의 문제구나 아니면 대응 유형의 문제구나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뒤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시어 또한 접속사를 봅니다. 지시어나 접속사를 봅니다. 이런 유형은 대응 유형의 문제이다 라고 보고요. 이렇게 빈칸의 위치가 끝부분에 있으면 아까 1번과 2번에 모두 해당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가 끝에 있다면 이거는 어떨 때는 종합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또한 대응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 빈칸의 위치가 끝부분에 있다면 두 가지를 다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번 문제 지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이럴 때 빈칸의 위치가 처음인지 가운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확인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은 따로 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별로 시간이
없다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럼 최근 이런 사람들 위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문화생활을 따로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어떤 땡땡땡 어떤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등장했다, 나타났다. 뭘까요? 자, 읽어보면서 찾겠습니다. 그 중에서 설명합니다. 하나가 웹소설인데 이것은 5분 이내에 읽을 수 있는 짧은 분량의 인터넷 소설을 말한다. 이 소설은 컴퓨터 화면에서 읽어도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줄 간격이 넓게 편집되어 있다. 그리고 소설의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장인물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특징이다. 빈칸의 위치에 앞뒤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이 따로 내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저 시간 없어요. 그렇죠. 5분 이내에 읽을 수 있는 짧은 분량의 인터넷 소설. 요게 새로운 콘텐츠겠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다. 제가 있죠. 제가 이제 영상을 보통 30분짜리 만들지만, 덜어는 좀 10분짜리, 짧은 것도 만들어요. 그 친구들은 잠깐, 쉬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요 내용을 빈칸에 쓰면 되겠죠. 그럼 재밌는 내용, 등장인물을 기준의 수 각색해서 짧은 시간 동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답 찾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아주 5분 이내에 읽을 수 있는 짧은 분량 시간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등장했다. 왜? 문화생활을 위해서 따로 시간 내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 나죠. 자, 그래서 읽기는요. 한 단어, 어휘의 뜻을 모르는 걸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의 흐름을 보면 되고요. 혹시 모르는 어휘가 나오더라도 선생님 저는 웹소설이 뭔지 몰라요. 이거 찾지 마세요. 네,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은 땡땡땡 중심으로 세상 일을 받아들인다. 빈칸의 위치가 처음에 있어요. 종합 유형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인과 애인과 헤어진 후 듣는 노래 가사는 전부 자신의 이야기인 양 생각합니다. 이별하면 노래가 다 슬픈 가사가 날린 것 같다 생각하고요. 어쩌다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날은 모두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자,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세상을 자기들만이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런 뜻이죠. 또한 아이를 임신한 사람, 가진 사람은 유난히 아기 가진 사람들만 눈에 띄입니다. 이렇듯. 자, 이렇듯이라는 단어는 우리 어떨 때죠?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에서 나타. 이 뒤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건들의 자신을 투영해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에 공감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중심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자기 이야기, 자기만을 쳐다보는 것, 자기들만의 세상, 자신을 투영하는 자, 여러 번 중심 어휘가 나왔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중심으로 세상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맞겠죠? 세상의 중심은 다 본인 나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 이렇게 해서 종합 유형의 문제가 맞았네요.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은 사회마다 상당히 다르게 이해된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쳐다본다는 것은 대체로 싸움과 관계 있는 행위다. 자,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쳐다본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과 관련이다.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반대죠. 미국인들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흥미를 없다고 생각한다.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쳐다본다는 것은 싸움과 관련됐다. 한국인들은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 별로 안 좋다.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에서 한국인들은 그럼 쳐다보는 게 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쳐다봐야 될까요? 쳐다보면 안 될까요? 그렇죠.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게 예의다. 자, 그러나 뒤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달라요. 한국은 쳐다보면 싸운다. 하지만 그러나 미국인들은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자신의 이야기에 흥미가 없다. 여기는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안 좋다. 여기는 똑바로 쳐다보면 싸운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는 걸 예의라고 생각했죠? 쳐다본다, 쳐다보지 않는다. 어느 걸까요? 그렇죠. 반대되니까 쳐다보지 않는다. 이걸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쳐다본다, 바라본다 이 단어만 바뀌었습니다. 마주보다 이런 것을 뜻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을요. 앞뒤를 지금 어휘만 바뀌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바라보다.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것. 그걸 예의라고 생각한다. 자, 똑같은 어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어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어휘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기존의 역사학 연구는 국가의 역할 및 정치 외교사 등을 사건 위주로 역사를 서술했다, 말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역사가들은 문서, 책이나 글 이런 거죠. 책으로 할게요. 쉬운 말로. 지나치게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헌, 책이에요. 책을 숭배하는 현상은 역사가의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므로 상상력을 할 수 없으므로 역사의 전체적인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역사란 인간을 위한 학문이므로 인간에 관한 것이라면 학문 간의 벽을 넘어 경제, 인류, 사회, 지형 등 모든 학문과 연관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심 어휘는요, 뭘까요? 맨 마지막 분이 중심 어휘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문헌, 책을 숭배하는 현상은 역사가들의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놓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의 전체적인 문제이다. 뭐가 문제이다? 이게 문제이다. 그죠? 그죠? 그러면 상상력을 개입하는. 그러면 이 상상력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모든 학문에 연관 지어서 한다. 뭘로? 경제, 인류, 사회, 지형 등 모든 학문을 연관되게 해야 된다. 상상력이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연결돼야 된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연관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상상력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핵심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연관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연관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은어. 은어가 뭘까요? 자, 모르는 어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작은 따옴표라고 합니다. 이걸. 작은 따옴표의 말은 몰라도 됩니다.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영화 제목, 뭐 책 제목이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요. 또 아마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은어는 특수한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서 남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쓰는 말 이거네요. 결국은 자기들만 아는 말들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그냥 자기네들 친한 친구들끼리 쓰는 말들 이거겠죠. 따라서 은어는 어느 정도 암호, 비밀 같은 성격을 지니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강한 동료에 친한 거죠. 의식을 느낀다. 은어는 자기들끼리만 은밀하게 비밀 이런 뜻이죠. 하게 사용하는 언어이므로 어떠면 은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릴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들끼리만의 은밀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은어로서 기능을 없어진다. 자, 우리끼리만 아는 언어인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면 은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지금 그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은밀하게 사용하는 언어고요. 그죠?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하고요. 지금 다 나왔습니다. 비밀, 암호 같은 성격, 은밀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므로 어떻게 하면 은어로서 기능을 잃어버리다, 상실되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어떻게 할까요? 모두 알면이겠죠, 뭐 결국은. 자기네들끼리만 아니라 모두 알면 이거겠죠. 은어가 아니다. 은어가 기능이 아니다. 그러면 모두 안다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이런 뜻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상상의 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순히 기술적 차이만으로 차별성을 추구하기 어려웠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자, 누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게 아니래요. 자, 지식이 아니라 땡땡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자, 이렇게 또 다시 말해. 그러면 중요하다. 이 뒤에는 중심 생각을 나타낼 때 앞에 따라서 다시 말해 이렇듯나기죠. 오늘날 상상력이 생존에 좌우되는 사회가 됐다. 생존에 결정되는 사회, 생존에 짜기를 이랬죠.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분명히 대응 유형의 문제는 짝이 되는 말을 찾으라 했죠. 요거와 요거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거 비슷하고요. 그럼 여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내용이 들어가겠죠.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상상의 힘. 자, 보겠습니다. 창의적인 거, 뭐 이런 단어. 여기 들어가네요. 정답. 당연히 누가 더 기발한 상상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있습니다. 요 밑줄. 자, 우리는요. 밑줄 긋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자, 이 문장하고 반대가 뭘까? 비슷한 게 뭘까? 그래서 같은 거를 하고요. 혹시 반대 문장이 나오면 반대 코도 표시해두고. 자, 얘기했죠? 다시 말해는 위에 거를 다시 한번 말하기 때문에 비슷한
어휘를 찾고요.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가 나오면 요거와 반대되는 어휘를 써야 된다라는 것 아셔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낙서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낙서에는 자기도 모르는 자신만의 고민이나 희망이 숨겨 있다. 낙서는 이렇다. 즉, 또 다시 말하죠. 그림을 통해 그것을 그린 사람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심리,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또 나오네요. 계속 반복해서. 미술 치료는 언어로 자신의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자, 볼게요. 즉, 따라서, 또한, 자, 이런 지금 접속사들은 지금 다 비슷한 유형의 접속사죠. 그래서 비슷한 표현. 성인의 경우에도 땡땡땡 복잡한 심리 문제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자, 위에는요, 자신의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근데 또, 어린이에게도 효과적이지만 성인의 자신의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요 이야기. 어른들은 자신의, 표현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안 한 거겠죠. 요 말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어린이는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지만 어른은 자신의 을 표현하는 능력은 있지만 대신 이런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심리. 이걸 말해도 되는지 아닌지 모를 때 또 이렇게 낙서가 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 부분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31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칠레의 어느 마을에는 땡땡땡 무엇이다. 빈칸의 위치가 처음에 있어요. 자, 뒤에서 또 비슷한 문장 찾아볼게요. 칠레의 어느 마을에는 뭐가 있다. 뒤에 설명하겠죠. 높은 곳에서 나무를 세우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 수집판을 사용해서 안개 속의 작은 물방울을 모으는 것이다. 칠레 마을에서는 뭐를 한대요? 안개 속에는 작은 물방울을 모으는 것이다. 이거 들어가겠네요. 이것은 이거겠죠.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빗물을 모으거나 한꺼번에 사용한 물을 다시 쓰는 것 등 모두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법이다. 그럼 칠레의 어느 마을에는 어떤 옛날에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를 쓰고 하고 있다. 뭐예요? 안개 속의 작은 물방울들을 모은다. 어디서 뭐죠? 바로 나와 있죠? 안개에서 물을 얻어서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문장에서 지금 답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감명 받고 가슴 속에 새기고 싶은 글귀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에 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감명받은 문장을 노트에 옮겨 쓰고 그 문장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써두면 좋다. 이와 함께 또 뭘 했죠? 문장에 기록된 책의 서명과 페이지를 등 출처도 써두면 좋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죠? 여러 가지 글쓰기를 위한 참고 자료도 될 수 있고, 자, 자료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기록된 책 여기 있고요. 뭐 무슨 내용인지 자 모른다 그랬어요. 문장을
기록해죠. 여러 가지 글쓰기를 위한 참고도 되고요. 뭐가 좋을까요? 감동과 자신이 읽었던 내용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책을 읽고 기록을 해서 책 제목, 글귀 적어 놓고요. 하고 느낀 점 있으면 나중에 봐도 나 이 책 읽었지요. 자, 그리고 감동과 자신이 읽었던 내용도 기억할 수 있다.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는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사진 볼 때마다 그때 감정이 올라오는 것처럼 책도 읽은 후에 책 제목과 내용도 간단히 적어두면 오래 기억에도 남고요. 감동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다음 29번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만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하루에 50g이던 설탕 권장량을 25g으로 대폭 낮췄다. 세계 최대 설탕 소비국 중 하나인 멕시코는 탄산음료 용량에 따라 설탕의 세금을 낸다는 얘기요.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또 영국에서도 식품회사의 설탕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인데요. 죄송합니다. 부과하고 있다. 과자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땡땡땡 소비가 줄어들어 비만인과 줄어들 거라는 데 동한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가 줄어들까? 어떻게 하면 설탕의 소비가 줄어들까? 알겠죠? 또한 단맛 음료에 첨가된 설탕에 대한 세금은 또한 앞뒤와 연결되는 거죠. 칼로리, 당뇨병, 체중 증가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며 소화 비만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자, 또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설탕일 수도 있습니다. 설탕 가격을 설탕의 세금을 올린다. 설탕에 대한 위험성 아니고 세금이죠.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더 받으면 단맛 음료에 대해서 더 비싸게 하면 조금 덜 살 것이다. 그래서 비만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설탕에 세금을 붙인다.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뭐 이런 거에 과자나 뭐 그죠? 탄산 음료나 음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가격을 더 비싸게 한다. 그러면 적게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 음료를 더 비싸게 하면 그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도 말한다. 뭐뭐면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호프. 맥주를 호프라고 하죠. 자, 호프는 풍미를 주는 식물성 원료로서 14세기부터 독일에서 맥주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반대예요. 그런데 15세기 들어서 호프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원료가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 호프가 지금 없대요. 다른 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식물로 대체되었다. 호프가 아닌 다른 걸로 대체했다. 이게 곡물이나 호밀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프 대용품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 맥주를 만드는데 몰트, 호프, 물만을 사용할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호프로다가 맥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호프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원료가 부족해서 다른 원료를 했어요. 호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용품, 대신할 수 있는 물건. 여기에 들어가겠죠. 뭘까요, 그러면? 호프와 유사한, 비슷한 향,
맛을 내는 다른 식물.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껌을 씹을 때, 오렌지 맛이 난다. 진짜 오렌지 들어있는 거 아니죠? 오렌지 맛이 나는 향을 거기다 넣은 거다. 이거죠. 이것처럼 호프와 비슷한 것을 넣었다. 그거는 다른 식물로 했다. 호프의 대용품,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금줄. 자, 줄은 줄인데 금하는 줄. 금줄은 뭔지 몰라요. 설명합니다. 금기. 아니요, 이거 금기죠. 금기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공간에 사람들이 출입을 금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줄을 치며 해산 후에도 아이를 낳은 후에 아기를 낳은 후에 금줄을 쳐서 출입을 금한다. 자, 금줄이라는 것은 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 정도 알겠죠? 이렇게 신성한 공간을 설정하여 일반 세계와의 경계를 상징하는 금줄은 민간 신앙의 성격을 지닌다. 금줄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도 보통 지프로 엮은 새끼줄을 금줄로 사용하며 새끼줄에 종이나 실 등을 매는 경우도 있다. 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서는 아까 해산이죠. 반드시 금줄을 달아서 어떻게 한다. 이러한 풍습은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위생적인 목적도 있다. 금줄을 친다는 것은 자, 사람들을 출입을 금한다. 그럼 한국에서도 당연히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도 금줄을 매달았어요. 왜요? 출입을 금한다. 결국은 어떻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읽으면서요. 자, 우리가 비슷한 문장이나 이런 문장들은 자꾸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어디에 있는 답이 맞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남성의 전유물로만 알았던 탈모. 자, 머리가 빠지는 거죠. 머리가 빠지다. 몰라도 돼요. 뒤에 설명하겠죠. 최근에는 여성에게도 원래 남성들이 탈모가 머리가 빠지는데 여성에게도 자주 발생한다. 남성은 주로 유전적이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탈모가 진행하는데 반해는 반대로 이런 뜻이죠. 남성은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여성은 다이어트나 호르몬에 의한 것이 많다고 한다. 자, 남성은 유전적, 반대로 여성은 다이어트나 호르몬,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불규칙한 식생활을 고치고 음식 섭취를 통해 두피와 모발에 충분히 공급해줘야 하며 스트레스도 멀리해야 된다. 자,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누구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는 유전적, 부모가 머리가 탈모면 자녀도 있다. 여자는 다이어트, 스트레스. 여기에 그러므로 누구예요? 여기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이겠죠. 여성의 탈모를 완화는 적게 하다고요. 가속화하다는 것은 빠르게 이런 뜻이에요. 빠르게 빠지다, 적게 빠지다. 그럼 더 빨리 빠지는 걸까요? 얘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머리가 빠지는 거를 적게, 천천히 느리게 빠지다 못하겠죠. 그럼 누구예요? 여긴 남성이 아니라 남성은 유전적 호르몬, 여성은
다이어트, 스트레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죠? 여성의 탈모 증상에 완화하려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꽃이나 나무 등 식물을 가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심리적 안정을 든다. 심리,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최근 이런 효과에 힘입어 원예 치료. 자, 원예라고 하는 것은 꽃이나 나무를 말합니다. 원예 치료가 어디에 활용되고 있다. 어딘지 모르겠네요. 자, 우울감, 무기력증을 경험한 중년 여성이나 노인들이 식물에 자신의 삶이 투영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또한 또 있어요. 자연을 벗삼아 놀 기회가 적은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요. 생명 존중의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꽃이나 나무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든다. 이래서 이게 꽃이나 나무가 어떻다? 심리적인 안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서적인 안정. 자, 또 여러 번 나오죠. 어떻게죠? 그렇죠. 심리라는 단어는 쉽게 그냥 마음이라고 할게요. 마음.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 마음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마음을 치료하는 데. 저기 여기 나왔죠. 자, 키워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0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야구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제한 시간이 없는 종목이다. 시간 없어요. 한 경기가 9회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한 회의 선수가 3명이 아웃되지 않으면 다음 회로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경우 9회 말 투아웃 거의 끝날 때죠. 에서도 역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기 규칙에 의해 역전 바뀌다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야구 팬들은 야구에 열광한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수였던 요기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자, 9회 말 투아웃이면요 거의 진 거예요. 그런데 역전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역전이 가능할까요? 자, 지금요. 안 좋은 쪽이죠. 그렇죠. 점수 차이가 크게 나더라도 반대죠. 뭐뭐더라도 9회 말 투아웃의 역전이 가능하다. 경기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부족은 안 되죠. 이 표현이 맞지 않겠죠. 자,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반대의 표현이 있겠죠. 점수가 크게 차이 나도 9회 말 투아웃 거의 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게 점수차가 크더라도 야구는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생겨난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은 금광이나 사금. 자, 산에서 뭐죠? 그 금을 캐거나 뭐 모래 같은 데에서 금을 채취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시에서 채취하고 있다. 도시에 금을 캐는 산이 있을까요? 그죠? 바로 도시 광산 산업이다. 이게 뭘까요? 사업이다. 도시 광산은 어떤 자, 유용한 자원을 채취한다. 유용하다,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이 자원이 뭔지 몰라요. 금, 은 뿐만 아니라 구리, 니켈, 주석 등과 같은 희소 금속도 있다고 한다. 특히 폐휴대폰 뭐죠? 폐는 망가졌다. 그죠? 고장났다 이런 거죠. 휴대폰에
3톤에서 채취할 수 있는 금이 1kg을 얻으려면 광석 1000톤이 필요하다고 하니 도시광산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있다. 그럼 도시에서 어떻지?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니켈을 어떻게 한다? 얻을 수 있다. 채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폐휴대폰, 금, 은, 구리 다 나옵니다. 그럼 어디죠? 땅 속에 묻혀있는 지하자원? 아니겠죠? 현대 휴대전화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 휴대전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휴대전화로 다 금 만들어요? 안 돼요. 폐휴대폰은 버리는 휴대폰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폐전자제품 모두 자, 휴대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뭐 예를 들어 냉장고 다 왜요? 금, 은, 구리, 니켈, 주석 같은 금속이 많이 있다. 여기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요거 할 수 있어요? 멀쩡한 휴대폰으로다가 지금 금을 채취하면 금 요만큼 나오는데요. 휴대폰가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안 되죠. 그래서 버리는 가전제품 안에 이런 유용한 자원들이 있다. 그 안에 이제 휴대폰의 예를 들은 겁니다. 전자제품 안에 휴대폰을 넣은 거기 때문에 우린 정답 네, 3번. 혹시 헷갈릴 수 있는 친구 있지만 잘 고민해 보세요. 자,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 work과 3. life의 균형, 밸런스를 일컫는 영어로 워라벨 이렇게 워라벨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바쁘고 힘든 사회생활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대 관심사이다. 일도 중요하고 내 생활도 중요하다. 예전에는 돈만 벌었죠. 직장만 다녔지만 지금은 두 개가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 워라밸을 좋아한다. 통계에 따르면 워라밸이 가능하다면 워라밸 뭐죠? 일과 내 생활을 모두 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이직, 회사를 옮길 마음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7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원하기 위해 정시퇴근, 휴가 보장,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 워라밸이 가능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전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취미나 내 생활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직장 옮길 수 있다. 그죠? 보수가 현재보다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옮길 수 있다. 왜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워라밸이 가능하다면 월급이 적어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다? 일찍 퇴근하고요. 휴가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거의 뭐 일 중심으로 살았겠죠. 엄마 아빠가 일하고 집에서 뭐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자고 다음 일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내 취미,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친구 만나는 일, 여행을 가는 일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이 지금보다 적더라도 내가 워라밸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회사를 옮길 생각도 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잠을 못 자죠.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지면 불면증이 자연스럽게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 반대예요. 위의 문장. 어떠면 잠을 못 자던 습관이 하나의 증상으로 굳어져 불면증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불면증이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자, 볼게요. 자, 우리는 위에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지면 불면증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죠? 그러면 이 얘기가 잠을 못 자는, 이렇게 되죠. 스트레스 상황이 졌는데도, 요거죠.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잠을 잘 호전되다 좋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지더라도 잠을 못 자는 일이 돼서 이럴 것이다. 이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지더라도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지다 단어를 사라지다로 살짝 바꿨습니다. 없어지다, 사라지다로 바꿨지만 이게 그대로 여기로 온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렵지 않는 비슷한 어휘는 꼭 외워두면 좋을 것 같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핑크네치가 맨 처음에 있네요. 어떤 열차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찾아볼게요. 어떤 열차를 설명하고 있겠죠? 중심 어휘일 거예요. 바로 바다열차이다. 바다열차. 바다열차는 강릉과 삼척 구간의 해안선을 따라 달리며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바다열차는, 이게 바다열차겠죠? 창문이 일반 열차에 열차에 비해 크고 좌석이 바다를 향하고 있어서 바다를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가족석과 프로포즈실은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서로 마주보게 되어 가족이나 연인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자, 그럼 이건 바다열차예요. 바다열차는 어떻게 해서 바다열차겠죠? 바다를 향해 있어서 바다를 잘 볼 수 있다. 기차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다 쪽을 보면서 달린다. 이거죠. 그렇죠? 바다를 보면서 달리는 거죠. 기차니까 서 있는 게 아니고 달리죠. 바다를 보면서 달리는 열차가 있다. 그게 바로 바다열차이다. 바다를 보면서 달리는 열차. 바다열차. 자, 나오죠. 바다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일회용품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거는 거의 보지 못하죠. 정부가 재활용, 자, 아까 폐자 나왔죠. 이거는 버리는 거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일회용품 및 비닐 사용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예요. 자, 지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다. 소비자가 인식 변화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일회용품을 사용을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러나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된다. 그럼 아직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안 됐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갈 수밖에 없으므로 그래서 소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건을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28번부터 31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어요.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4급 유형의 문제가 오늘 벌써 끝났죠. 자, 읽기 단위 쓰겠습니다. 4급 유형의 문제 우리가 21번부터 31번까지를 모두 풀어봤어요. 자, 과거에 읽기 3급 유형의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를 충분히 해결한 친구들은 자, 읽기 4급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요. 자, 오늘 문제 좀 어렵습니다. 28번에서 31번 문제 좀 어려웠는데 이 정도 충분히 따라온다면 자, 우리 친구들은 다음 이제 고급 5, 6급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요.
3급 유형의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4급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자, 문장의 흐름을 알려면 어휘, 비슷한 어휘를 좀 많이 찾아보고요. 자, 또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자료는요, 여기 있죠. 한국어 공부는 박쌤과 함께 블로그예요. 자, 여기 블로그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고 들어오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듣기 4급 유형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